시린 바람이 분다 내게 등을 돌린 너 가슴이 조여온다 아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께서 전격적으로 국힘당에 입당하셨군요.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TV 패널들이 모두 한결같이 입을 모아 칭찬하시더군요. 무슨 정광석화와 같았다느니, 신의 한 수였다느니, 윤석열 후보와는 또 어떻게 차별화되었다느니, 또 그리고 한창 리스크를 생산하고 있는 국힘당 대표 이준석에게는 어떻게 큰 도움이 되었다느니, 그리고 또 여권 쪽에서는 당연히 무슨 배신자니 뭐니 하고 호되게 비판하고 계십니다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비판은 아무래도 감내하셔야겠지요. 저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이 전격적인 입당이 과연 정확한 선택이었고 정확한 결정이었는지를 한 이틀쯤 더 기다려보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는 벌써 나흘째 되었는가요? 제가 얻어낸 결과는 이러합니다. 바로 오늘 논평에서 제가 들려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이번 국힘당으로의 전격적인 입당을 두고 여야에서는 모두 비판과 비난 그리고 칭찬이 서로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식 입당을 통하여 정치 참여를 선언하신 것이니 오늘부터는 정치인이 되신 최재형 그리고 이제 얼마쯤 지나면 곧 대선 출마도 공식화할 테니까 오늘 논평에서 이분에 대한 호칭은 최재형 후보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최재형 후보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아마도 많은 한국의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정치인들 가운데서 지금까지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는 정말 깨끗하고 순수하고 그리고 가장 학식이 높은, 다시 말하자면 흥결이 없는 무결점의 정치인으로는 최소한 며칠 전까지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한 분뿐으로만 유일하게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재형 후보 한 분이 더 추가되신 것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두 분께서는 지금 모두 야권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항상 안철수 대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마음속으로나마 응원해오곤 했던 사실로 이번에는 최재형 후보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제 나름대로의 견해와 판단을 가지고 거듭되는 숙고를 했었습니다. 차후부터 계속 보여주게 되실 정치 행보에 따라 저의 견해와 판단도 거듭거듭 바뀌어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일단 며칠 전에 보여주셨던 최재형 후보의 국힘당으로의 전격적인 입당에 대하여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재형 후보께서 정말 크게 실수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남존 노릇만 하였지 정작 본인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큰 실수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이 방송의 썸네일 한복판에다가 최재형의 대형 패착이라고 쓰고 작은 소제목에는 또 보다 좀 더 자극적으로 국힘당 전격 입당은 조루나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조루 잘 아시죠? 성생활을 할 때 남자가 너무 일찍 사성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와 같은 표현 내지 비유는 성의학에 관한 것이지 결코 성적인 용어를 이용한 비난 내지 추행 같은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오해를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조루의 반대말에 뭐가 있습니까? 지루가 있잖아요. 지루는 너무 늦도록 사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자 쪽에서 오히려 흥분하다가 나중에는 싫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자도 남자도 다 마찬가지로 오르가즘에 오르지 못하게 되니 역시 속이 터질 지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계속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갈구해오고 있었던 국힘당이라는 그동안 계속 패하고 굶주려왔던 국힘당은 윤석열 후보의 지루에 목말라 속이 터질 지경이었는데 최재형 후보는 감사원장에서 퇴임 이후 이 국힘당과는 그 어떤 아무런 전의도 없이 그냥 조루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적인 짜릿한 쾌락은 그동안 그렇게나 최재형 후보에게 기대하고 희망해 왔었던 전체 보수파 국민들의 몫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냥 잠시나마 이 국힘당의 당대표가 거듭되는 실수로 말미암아 한창 생산하고 있었던 리스크를 잠깐만 눈가림해주는 작업밖에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재형 후보의 이 전격적인 입당을 제가 성생활에서의 조루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루의 결과는 한마디로 낭패라는 두자밖에 다른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최재형 후보께는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왜 하필이면 얼마든지 다르게 비유할 수 있는 문화적인 수사어들도 많을 텐데 꼭 하필이면 조루라는 이런 성적인 의학 용어를 가지고 표현하느냐고 불쾌하시리라는 것을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최재형 후보는 정말 그동안 최재형 후보를 기대하고 희망하고 성원해왔던 대한민국 보수우파 전체 국민들에게 너무나도 미안하게 그 정치적인 첫 행보를 잘못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 전격적인 입당 이후로 대한민국의 최대 언론사들인 조중동이 사설 한 편 내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최재형 후보의 전격 입당이 탑기사로 된 신문들을 과연 몇 개나 보았습니까? 딱 그날 하루, 그러니까 최재형 후보께서 바로 조로를 하신 그날 하루만 지나고 어제 그저께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최재형 후보의 이름을 언론의 탑기사에서 구경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최재형 후보께서 전격 입당하시기 이전에도 그리고 입당하고 난 뒤에 오늘에도 계속 윤석열 후보만을 집중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최재형 후보께서는 나는 윤석열의 플랜 B가 아니다. 나는 나로서 인정받고 싶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최재형 후보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최재형 후보께서 감사원장을 사퇴하실 때는 하나의 착탄이 터졌던 것인데 얼마나 많은 보수 우파 국민들께서 이제 최재형 후보가 정치 출마를 선언하실 때는 착탄을 넘어 최소한 미사일 한 방 정도는 날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미사일은 고사하고 착탄도 고사하고 정작 수류탄 한 개 정도의 파급력에도 못 미치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조롱한 것이니 그냥 찔끔하고 물총을 조금 내쏜 것밖에 뭐가 더 되겠습니까? 제가 말하다 보니 너무 흥분해서 계속 징그러운 비유가 내뱉어지는군요. 제가 다시 문화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축구를 할 때 관중들이 가장 열광하는 것은 단 한 번 슛으로 골을 넣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말 힘들게 볼을 몰고 와서는 골문 앞 페널티 박스 안에서 쳐놓고 막아내고 차놓고 하면서 접전을 펼칠 때 그 자극이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선수들이 좀 더 시간을 끌면서 밀고 당기고 할수록 관중들은 열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광과 함께 쾌락은 증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재형 후보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보수우파 국민들이 정말 어쩌다가 정말 흠결이 없는 무결점이 너무나도 깨끗하신 최재형 후보를 만나 모두 그렇게나 기대하고 희망하면서 오로지 최재형 후보의 정치 선언을 통하여 핵폭탄이라도 터지는 것과 같은 열광을 기대했겠소마는 최재형 후보께서는 과연 그런 기대에 부응하셨습니까? 감사원장에 사퇴하시면서 수류탄을 터뜨리시고 정치 참여 선언을 하시면서 작탄이나 미사일 정도는 터뜨렸어야 하는데 결과는 그냥 찍하고 물총이나 내쏜, 말하자면 조르꼴이 되지 않고 어쨌습니까? 중원부원하자면 최재형 후보는 정말 크게 실수하신 것입니다. 최재형 후보의 국힘당내로의 전격 입당은 그냥 자미를 초래한 것밖에 더 되지 않습니다. 100% 단언하건대 최재형 후보는 그 국힘당 내의 터줏대감들인 홍준표, 유승민 이 벽부터 넘어서기가 굉장하게 어려울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국방위원장을 하면서 김무성, 유승민 일파와 함께 이 탄핵을 추진한 데 굉장하게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김영우 전 의원을 자신의 최측근 상황실장으로 내세웠던 것부터가 이미 정통 보수우파 국민들의 당신을 향하고 있었던 그 뜨거운 마음에다가 얼음장을 퍼붓던 것으로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재형 후보의 장점 가운데 하나로 최재형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에 있어서도 정말 자유로운 분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이 장점 또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곁에서 어떤 책사가 기회를 대주는지 모르겠지만 국힘당으로의 전격 입당을 통하여 한창 도토리 기세기를 하고 있는 국힘당 내 대선주자들의 무리 속에서 최재형 후보가 궁계 일학마냥 우뚝 솟아오리라고 착각하신 모양인데 그건 정말 그 책사가 헛꿈 내지 개꿈을 꾸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 책사, 그 참모 목을 자르십시오. 그자들 때문에 원래는 얼마든지 수류탄, 착탄을 넘어 미사일로 쏠 수 있었던 최재형 후보는 그냥 찍하고 자기 발등에다가 물총을 내쏜 것밖에 더 되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100% 그 당의 터줏대감들인 홍준표나 유승민의 먹잇감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쏘시개입니다. 정말 아쉽군요. 국힘당이라는 그 골문 앞 페널티 박스 안에서 좀 더 윤석열 후보처럼 쳐놓고 막아내고 차놓고 하면서 당신을 기대하고 희망하고 열광해왔던 보수파 국민들에게 좀 더 무한한 기쁨과 쾌락을 주었더라면 당신의 지지율은 지금 한창 당신을 향하여 배신자니 뭐니 하고 비난하고 있는 여권 쪽의 저주에 반비례해서 공행진을 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늘 논평 마무리 짓겠습니다. 님의 침묵으로 유명한 만해 한용운의 그 많은 아름다운 시들 가운데서 님의 침묵 못지않게 유명한 행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시를 읊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행복을 사랑합니다. 나는 온 세상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행복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고통도 나에게는 행복입니다. 만일 온 세상 사람이 당신을 미워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만일 온 세상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나의 일생에 견딜 수 없는 불행입니다. 만일 온 세상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고자 하여 나를 미워한다면 나의 행복은 더 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나를 미워하는 원한의 두만강이 깊을수록 나의 당신을 사랑하는 행복의 백두산이 높아지는 까닭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한용운이 이 시에서도 원한과 행복이 반비례하듯이 사랑과 승모도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성공과 실패도 반비례합니다. 한번 졸업을 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진짜 좋은 책사 또는 의사들한테 한번 상담받아 보십시오. 21세기는 섹스에 익숙해진 여성들과 독신자들이 많아져서 조로는 문제가 작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지로는 오히려 문제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군요. 그러니 마냥 입당 시간을 끌고 있는 윤석열 후보에게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습니다. 빠르면 8월 또는 늦어도 10월쯤 한가위는 어떠하십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속담도 있지 않고 뭡니까? 조로도 지르도 다 좋지 않다는 것만은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시작할